논어 책 아시죠? 논어 다 읽어보셨죠? 뭐 별로 이렇게 대답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2500년간 아시아인들한테 가장 많이 읽힌 책 베스트셀러 넘버원 하면 논어입니다. 그 논어에 나오는 역경 극복의 철학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즉 과거 공부하려면 항상 읽었던 책이 논어책입니다. 그래서 논어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줄줄 외워야 비로소 관료가 되거나 또 어디 가서 나 논어 좀 읽었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논어책을 읽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자 수도 많지만 내용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하나 딱 잡은 게 뭐냐면, 논어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이 어떤 문양인가, 이게 오늘 제 논어책의 가장 중요한 강의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원래 인문의 원래 뜻은 뭐냐? 제가 지금 사람인자 그럴문자라고 안 썼죠? 사람인자 문양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책을 많이 읽거나 뭐 글지식이 많다 그래서 인문학 공부한 게 아니라 사람의 살아가는 문양이 참 아름다운 분이 진짜 인문학자예요.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이란 뭐냐? 집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와선 윗사람 공경할 줄 알고, 또 주변 친구들하고는 신뢰와 약속을 지키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자라면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을 갖고 사는 자이다. 이걸 논어에선 군자라고 얘기합니다. 공자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불우했다고 해요. 사마천 사기에 보면 공자의 어린 시절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24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홀어머니 밑에서 큰 거죠. 정말 인생의 가장, 요즘은 흙수저라고 표현해야 되나?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얼굴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 혼자만 계셨던 것 같아요. 저 산동성 곡부라고 하는 시골 동네, 권리라고 하는 일명 빈민가 거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인생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죠. 왜?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은 지금의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수련을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가장 위대한 인간이다라고 너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개천에서 이게 공자님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출신 성분 배경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만 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자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공자는 자기 쭉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요. 나중엔 제자들이 모여들고 어마어마한 학파가 만들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제자들, 재벌 출신도 와요. 제자로 부모 자식이 같이 와요. 공부하겠다고. 자로 같은 조폭 출신도 모여들고 여간 온갖 성분의 사람들이 공자에게로 몰려들어요. 왜? 그 사람이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이 뭔지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가 그래요. 선생님은 참 이렇게 아는 게 많습니까? 아니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통달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인의 자질을 갖고 태어나신 모양입니다 라고 그래요. 공자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저요?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이 많고 통달한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한번 읽어보세요. 오소야 천야라, 고 다능비사라. 잘 따라 하시네요. 뭔 뜻인지 모르겠죠? 나는 소시적에 천하게 살았대요. 미천한 존재였대요.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았대요. 개천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천에서 천하게 자랐던 내 젊은 그 어린 시절이 능력을 키워줬대요. 비사, 수없이 많은 비천한 일에 대해서. 이해돼요? 내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서 자랐으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거래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게 어린 시절 정말 미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내 인생이 이토록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어에서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 뭐예요? 비록 바닥이지만 그 바닥을 딛고 일어나면 얼마든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논어에서 얘기하는 인문,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나중에 자기 인생을 회고를 해요. 난 어렸을 때 미천하게 자랐어. 참 해보지 못할 일 다 해보고 살았지. 15살쯤 됐으면 중학교쯤 됐나요? 지학, 내가 배우겠다는 것에 꿈을 뒀어. 뜻짓자, 그래 배워야 산다. 그리고 한 15년이 지났지만 립, 그 배움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10년이 지나니까 불혹, 안 입을 자, 혹될 혹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적 태도를 갖게 되었어. 50쯤 되니까 그래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늘이 나를 왜 존재하게 했는지 그 천명을 이해하게 되었지. 그리고 60세쯤 되니까 귀가 순해졌대요. 이순이라 그러죠. 왜? 환갑을. 어떤 얘기를 들어든 그냥 순이 들어가서 순이 나왔대요. 순리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70이 되니까 종심소욕 불유구라, 쫓을 쫓자 마음 심자, 내 마음을 쫓아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뭐 40에 불혹이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50에 지천명, 60에 이순 많이 들어봤죠? 그럼 70은 종심이고 80은 뭐예요? 80은 없습니다. 7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공자가 나는 어렸을 때 힘들었어, 천하게 자랐어, 그러나 그것이 경쟁력이 되었고 그래서 내 인생 15살 때부터 난 끊임없이 나란 존재를 확장시켜서 지금의 내가 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꿈이 그거더만. 네 인생의 꿈이 뭐냐? 3글자인데 건물주. 글쎄요, 건물주가 되는 게 행복하긴 하겠네요. 매월 월세 들어오고 그게 행복할까요? 너는 행복하지 않대요. 오히려 힘들지만 그 힘든 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간의 문양이다. 이게 논어에서 얘기하는 인문학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게 위대하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동양에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은 부모님 재산 물려받고 건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 바닥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한 일가를 이룬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논어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성공한 인간형 4글자로 뭐라 그러죠? 크게 읽어보세요. 자수성가. 스스로 자자, 손수자. 남의 손 안 빌리고 부모한테 도움 안 받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룰 성자, 집가자, 내 일가를 이룬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간의 문양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논어책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전 충청도 꼴짜기에서 글을 배웠거든요. 태어나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우리 동네 글방 훈장 선생님이셨어요. 어려서부터 무릎 꿇고 자왈 기위냐 효제요 범상자선. 제가 이 논어책만 읽으면 남들이 그래요. 글만 들으면 70대 못으래. 어려서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제 가슴에 가장 와닿는 글귀가 바로 이 글귀였어요. 동몽선습의 첫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한번 할 테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천지지간, 만물지중, 유인최기. 글자만 봐도 들어오죠? 하늘과 땅 사이 이 공간 가운데, 만물지중,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무리 가운데 유인, 오직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니라. 이게 유교에서 얘기하는 헌법 1장 1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하늘과 땅 사이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위대한 하늘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속에 다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대요. 하늘. 서로 둘씩 마주보고 서로 얘기해 보세요. 하느님이라고. 좀 공손하게요. 그게 논어에서 얘기하는 가장 아름답게 사는 인간의 문양이에요.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래요. 저 밑에 나보다 직업이 좀 천한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이라고 존경해 줘야 된대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성별, 직업의 귀천 상관없이, 출신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대요. 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천지지간에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데요. 전 논어를 읽다 보면 이런 데서 막 가슴이 떨려요. 한 인간이 이 우주 사이에 가장 위대한 존재로 태어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간다는 거야말로 논어에서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이 논어책을 읽으면 보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있다면 이 철학이 우리한테 아주 몸소 갖고 있는 일종의 유전자 같은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외적의 침입도 받고 경제 위기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왔다면 우리 민족의 삶의 문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교에서 꿈꾸는 역경 극복의 문양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어책을 제가 이 11,500글자를 쭉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읽다 보니까 군자란 말이 나와요. 군자 들어보셨죠? 네. 논어에서 꿈꾸는 가장 위대한 인간의 문양을 군자라고 얘기합니다.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논어책에 나오는 군자라는 단어는 총 몇 회? 몇 회요? 200회는 너무 많고 10만 예? 10만 번이요? 글자 수가 11,500글자예요. 어쨌든 논어책에 군자란 단어가 쭉 세어보니까 제가 세어봤거든요. 107번 나와요. 군자는 뭐 그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들어봤을 거려. 군자는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군자는 군자는 대로행이다. 예, 그런 말은 없습니다. 비슷한 말은 있어요. 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샛길로는 안 다닌대요. 꼼수는 안 쓴대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한대요. 왜? 그게 군자가 살아가는 삶의 문양이니까. 전 그래서 오늘 이 논어책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그 수없이 많은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군자라는 인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만 좀 뽑아서 오늘 압축 정리해서 논어책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위대한 군자의 삶의 문양이래 라는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주임새 좋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꼽은 건 같이 읽어보시죠. 궁즉통. 어서 들어봤죠? 뭔 뜻이에요? 궁즉통. 궁하면 통한다. 궁하면 통합니까? 어떤 사람 궁하면 다 무너지던데. 궁즉붕 뭐 이런 말은 없어요? 멘붕 돼 보신 적 없어요? 몸붕 돼 보신 적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궁한 역경이 팍 다가왔어요. 대부분 후툭하고 주저앉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면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갑자기 병원에서 당신은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하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카드값 못 갚아서 부도난 적 없어요? 대부분 다 무너진데도요. 인생이란 게 뭐예요?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와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근데 군자란 사람은요, 그 궁한 역경이 다가와도 안 밀린대요. 아프죠? 안 아파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좀.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파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아프다고 울어버리죠. 아프다고 주저앉으면 군자 아니래요. 그래요, 아프다. 아픈 거하고 슬픈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이해하시는 분이 있네. 다리가 다쳤어요. 아프죠?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가슴이 아프죠? 네. 그 아픈 걸로 끝나야지 슬퍼지면 상처가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역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역경이라는 것이 한 인간을 힘들게 하지만 아까 공자가 그랬죠. 내 어린 시절은 천하게 자랐다. 그러나 그 천한 그 어린 시절이야말로 내가 세상을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었다. 이 얘기예요. 역경은 한 인간을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은 그 역경을 통해 한 단계 대통, 형통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하고 단계가 올라갈 수 있대요. 이게 바로 궁즉통의 군자의 문양입니다. 이게 아파봐야 이 느낌 아시는데.
뭐 옛날 노래 가사에도 있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 노래 아세요?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도 그래요. 도전이라는 그 아픔을 많이 받은 민족이 응전력이 높대요. 그냥 온실에서 좋은 온도에서 햇볕 잘 안 받고 그냥 그 핀 백합, 글쎄요, 그거보다 저 들판에서 비바람 풍상 다 맞은 꽃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대요. 이게 바로 논어에서 얘기하는 군자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문양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공자보다 왜 그 180년 뒤에 태어나서 나보다 먼저 살다가 이 공자님 나는 당신을 쫓겠습니다 하고는 맹자는 공자의 추종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맹자가 그 얘기를 해요. 역경이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 인간이 정말 크게 쓰이게 되려면, 다시요, 한 인간이 정말 크게 쓰이게 되려면 반드시 하늘은 역경을 주어 그를 더욱더 단련시킨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맹자의 역경이론입니다. 맹자는 그래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대임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궁한 역경을 주어 그를 더욱더 단련시키나니 4가지를 준대요. 첫 번째, 고기심지, 고통스러울 고자, 그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해서 정신적으로 마구마구 힘들게 만든대요. 두 번째가 녹이 근골, 수고로울 노자, 그의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해서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든대요. 세 번째가, 참 이거 어렵다, 아기체부, 굶주릴 낳자, 그의 피부와 몸뚱아리를 굶주리게 해서 그냥 경제적으로 바짝 말려놓은대요. 이 정도면 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강펀치가 있어요. 공핍기신, 그 사람의 신세를 아주 공핍하게 만들어서 정말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온다면 그건 하늘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뭐래요? 더 크게 쓰려고, 더 아름답게 쓰려고 하늘이 주는 일종의 축복의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난 이 맹자 역경 이러는 보면 막 갑자기 기분 좋아지던데. 아플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이 떠올라요. 내가 더 크려고 이렇게 하늘이 나를 힘들게 하나 보다. 그래서 너가 지금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고 건물주가 됐다면 그건 하늘이 널 죽이려는 시그널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생어우한, 사어알라. 우한이란 게 뭐예요? 근심 우자에 근심 한자. 근심도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죠? 취직도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말래요. 생, 그게 하늘이 너 살리려고, 더 크게 만들려고 강펀치를 계속 때리는 거래요. 왜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미안하대요. 왜? 그건 너 죽기 직전의 모습이래요. 어떤 우환이 다가와도 그 우환을 통해 궁즉통, 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이게 바로 저는 논어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군자의 문양. 읽어보세요. 궁즉통. 역경은 나를 더욱더 크게 하리라. 그래서 논어책을 쭉 읽다 보면 아까 군자가 107번 나온다 그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군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읽어보시죠. 군자고궁. 군자는 뭐 경복궁, 경혜궁, 뭐 고궁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군자는 단단할 고 궁할 궁. 뭔 뜻이에요? 궁하고 힘들 때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지는 사람이다. 이게 군자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군자 맞습니다. 강의 들을 때 졸지 않고 저를 볼 수 있으면 군자입니다. 졸린다고 자고 힘들다고 눕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군자인지 아닌지 알려면 궁할 때 보면 알아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땐 다 비슷해요. 친구도요, 술 먹고 밥 먹고 할 땐 다 형 동생 친구예요. 진짜 친구 알려면 언제 알아요? 급하고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옛날 그런 말이 있어요. 주식 형제 천계유라. 술주자에 먹을 식자. 술 먹고 밥 먹을 때 형 동생 하는 친구는 1000명이나 있구나. 금난지붕 일개문이라. 급하고 어려울 때, 진정 그 힘들 때 내 옆에 있을 친구는 한두 명도 쉽지 않대요. 어떻게 주식 형제가 많아요? 금난지붕이 많아요?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주식 형제들이야.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도망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제대로 하려면 궁할 때 보면 안 돼요.
바닥 쳤을 때 보면 안 돼요. 가만히 옆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 저 사람이 군자인가 아닌가? 저 정도면 힘들었을 텐데, 야, 저 정도면 일이 저렇게 안 풀리면 나 같으면 못 견뎠을 텐데, 아니 주변 가족 중에 저런 일이 터졌으면 나 같으면 석 달 열흘 울었을 텐데 어쩜 저렇게 의연하고 단단하고 저렇게 흔들리지 않지? 그런 사람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군자래요. 책 많이 읽고 박사학위 100개 받고 아무리 뭐 남한테 학벌 좋다고 얘기해도 힘들면 다 무너져요. 대부분 무늬만 군자래요. 무늬만. 추사 김정희 아시죠? 이분 추사 김정희 모르세요? 뭘로 유명하세요? 세한도 추사책. 원래 이분이 원래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분의 인생도 궁할 때 이분의 빛이 난 거예요. 잘 나가던 분이에요. 나이 23살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막 승승장구. 경주 김씨 아닙니까? 그 당시 명문가. 할아버지인가 왜 김한신이라고 영조대왕의 사위고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러니까 관료로서 계속 승진합니다. 55세에 국방부 차관이 뭐예요? 병조 참판. 그러니까 한 번도 인생에 궁할 궁자, 역경을 그렇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55세 병조 참판, 국방부 차관할 때 인생에 한 방 막죠. 그게 뭡니까? 1840년 유배예요. 유배. 저 제주도 대정이란 곳에 가서 8년 7개월 동안 유배를 당해요. 유배 안 당해 보셨어요? 태어나신 게 유배인가? 유배 끝나면 이제 다시 돌아가실 건가? 생각해 보세요. 8년 7개월 동안 제주도 꼴짜기에서 그 험한 곳에서. 근데 이분이 거기서 궁직통, 군자 고궁. 그래 군자는 역경을 통해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거기서 추사체라고 하는 글씨체가 나와요. 그리고는 정말 추사 김정희라고 하는 원오브 댐이죠. 그러니까 원오브 원이죠. 그 전에 원오브 댐이었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추사 김정희로 거듭납니다. 이게 바로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은 이 군자의 문양을 갖고 있는 거죠. 다산 정약용도 나이 40에 유배를 당했어요. 그 역경을 통해 조선 후기의 최고의 실학자가 된 거예요. 군자란 사람은요, 힘들 때 단단해진대요.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논어에서 얘기하는 군자의 문양 첫 번째 뭐예요? 내 비록 소시적에 천하고 힘들게 컸지만 그 역경을 통해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논어의 구절을 보면서 역경은 한 인간을 더욱더 성장시킨다. 이게 군자의 첫 번째 문양입니다.